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예요. 피해자의 입장에 따라 그냥 가해 학생이 처벌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사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빠르게 사과하고 빠르게 합의를 해야 되고요. 그것도 일정 데드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해 행위가 있고 그거를 인정한다면 합의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형사소송은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가기관이 어떤 개인을 얼만큼 처벌할 것인가 여부를 정하는 겁니다. 감옥을 갈 수도 있고 벌금을 낼 수도 있고 사회봉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민사 절차는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손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에 관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한 개인이 다른 개인한테 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청구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등기 청구권이 있을 수도 있고, 돈을 지급할 건 청구할 수도 있고,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것, 어떤 의사표시를 해야 될 것, 이렇게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형사와 민사가 함께 소송 가능한 경우 있나요? 많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맞았다. 그러면은 이 때린 사람은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속해 있을 거고, 피해자의 금전 배상을 해줘야 될 관계가 있을 거고요. 전자는 형사, 후자는 민사, 이렇게 좀 분류가 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가해자가 어떤 피해자한테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형사, 민사가 다 같이 진행될 수가 있겠죠. 그럼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좀 많나요?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폭행이나 상해예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딥페이크나 막 이런 성착취물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된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강제추행이나 강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도 있고, 집단 따돌림이 될 수도 있고, 행위마다 다 다르게 봐야겠죠. 형사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가 나오면 민사 고소도 가능성이 없나요?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에 관한 어떤 결정이나 판결은 민사사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는데 민사사건에서는 배상을 해줘라.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민사사건에서는 손해배상 의무가 없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다르게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같이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혐의가 없으면 손해배상도 별로 없고, 혐의가 있으면 손해배상 확률이 높고.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거의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형사와 민사 둘 다 소송 거는 게 낫나요? 선택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형사 고소 취하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어떤 일정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형사 절차나 민사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가해 행위가 있었는데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다든지, 학교폭력을 그러니까 가해자 측에서 걸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진짜로 사실관계 확정도 필요하고 합의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의 신고, 형사사건, 민사사건 다 될 수도 있죠. 피해자 입장에서 이득이 있는 건 형사와 민사 어느 쪽이 더 이득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입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사안 중에 보면은 피해 정도가 너무 큰 겁니다. 너무 커서 이거는 금전적인 보상이고 뭐고 다 떠나서 그냥 가해 학생이 처벌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사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무슨 사안이라고 제가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그냥 합의 없이 다 처분 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금전 배상은 나중에 생각을 하는 거죠.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아니면 피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 측에서는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선에서 해결할 수 있거나 아니면 형사 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먼저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절차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해자 측면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빠르게 사과하고 빠르게 합의하는 게 낫겠네요. 그럼요. 빠르게 사과하고 빠르게 합의를 해야 되고요. 그것도 일정 데드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사과도 단 한 번만 하는 거는 진심어린 사과라고 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들이 실제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이런 걸 질문하거든요. 사과는 하셨습니까? 예, 언제 했습니다. 또 한 적 없어요? 한 번만 했어요? 이러면 이제 말문이 막혀버리거든요. 이렇게 피해가 큰데 단 한 번밖에 사과를 안 했다고요? 그리고 합의도 안 됐네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해 행위가 명확히 있었다면 피해자 측에 계속적인 사과를 하면서 일단은 화를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용서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합의 여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합의 시기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사과하고 바로 용서를 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기 한 일주일 전부터 사과를 하기 시작하는 것과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사과하는 행위는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합의를 하면 민사도 끝나고 형사도 끝나나요? 끝날 수도 있죠. 그거는 합의 문구를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합의 문구에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런데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모욕이나 폭행 같은 경우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상해나 강간이나 강도나 이런 것들은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처벌 불원서가 들어가면 수사기관에서는 둘 중에 하나의 조치를 취합니다. 아예 수사가 개시가 안 된 경우는 절차 종결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수사 절차가 접수가 돼서 진행이 됐다 싶으면 그거는 어느 정도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합의가 되는 경우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합의가 제일 중요하네요. 합의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합의가 그렇게 결정적인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가해행위가 있고 그거를 인정한다면 합의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은 변호사 선임은 따로따로 해야 되나, 아니면 한꺼번에 다 되는 건가요?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되고, 둘 다 별도로 하셔도 되고, 두 개 다 합쳐서 하셔도 되고, 그 변호사랑 상의를 하셔서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형사사건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나서 민사소송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같이 진행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의해서 어떤 것이 보다 현 시점에서는 타당한지 여부를 가늠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민형사상 그런 법률 문제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겪는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일수록 더 한 발자국 물러나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눈에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하는 상담사라든지 아니면은 법률 대리인이라든지 변호사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상담을 통해서 마음의 짐을 좀 덜 수 있는 사람과 상담을 하고 상의를 하고, 그런 절차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